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를 네. 출발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에 있어서 네네. 이낙연 대표의 선출로 이제 네.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네,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으로서도 또 역할도 네.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뭐 저에게는 좀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저희 집권 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대표께서 협치를 또 강조하시고 정책적 협치의 내용 속에서 최근 이제 4차 추경안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 한층 더 높아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낙연 당대표를 그리고 또 당 지도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하셨다시피 또 이제 4차 추경도 계획했던 시계대로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양당에서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필요한 사안은 빨리 처리하는 이런 협치의 정신을 보였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공수처 이것도 남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공수처는 요래 이미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던 법률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법률안인데 그 법률안대로 야권에서 지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이제 야당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또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된다면 굳이 새로운 우리가 21대 발의한 관련 법률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만든 그 법률 그대로 야당이 추천만 있게 되면 실질적인 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도 그만큼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당내 윤리감찰단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윤리감찰단, 민주당판 공수처다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기대와 효과가 있을까요? 윤리감찰단은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당대표 후보 출마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윤리감찰을 구성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8.29 전당대회에서 당원 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감찰단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당내에 이제서 발생하는 각종 비위와 관련된 문제, 또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이죠. 어쨌든 민주당판 공수처라고 불리고 있는 것인데, 저는 또 적절한 시기에 감찰단이 구성되고, 그리고 당대표의 의지도 또 강력하게 실리면서 윤리감찰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 의원들이 이 은행과 또 행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으로도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자주 이제 언급도 하셨지만 품격 있는 의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우리 정치도 이제 품격 있는 정치로 가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격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K-방역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이르렀고, 또 뭐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세계 가장 수준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품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께 죄송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도 품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표현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도 지난번에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과도한 표현, 정치적 입장이야 의원 개개인의 신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도한 표현을 통해서 국민을 걱정을 좀 심화시켜드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네. 도서 상간 지역 네. 주민들의 택배 부담을 줄여야 한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네. 네.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도서 지역이나 이제 산간 지역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다른 지역에 보내는 택배비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받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주시에 사는 거주자한테 택배를 가는데 보통 이제 평균 5,000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3,000원이 붙을 때도 있고 4,000원이 더 붙을 때도 있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제주라는 섬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더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 원가를 공개해 달라. 이게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에 살든 도서지역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산간지역에 살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서비스의 일종인데 어떠한 서비스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 택배라는 것은 이제 거의 공공재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똑같이 받든 교육 서비스를 똑같이 받듯이 이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정각회에서 네네. 부회장도 네네. 또 맡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당내 비서실장으로서 네네. 당과 불교계 그리고 네. 또 정각회 부회장으로서 또 네. 불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도 네.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화정의 정치를 위해서 좀 네. 어떤 활동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뭐 저는 불교계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자이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낙연 당대표를 모시고 조계종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의 정기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고 함께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불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또 당대표께서 또 불교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저는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심이 이 정치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 모두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네. 우리 불자 전국에 있는 불자와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셔야 하는데요. 멀리서 친인척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단촐한 추석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밝은 사회가 또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